제1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향후 5개년간의 교육시설 정책의 큰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하고 추진 과제를 설정을 해서 설정된 목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하고 또 그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의 성격은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교육시설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계획의 범위는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시설의 범위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유치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포괄하는 교육시설 전체를 망라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시행하는 공립 위주의 학교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사립대학까지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쉽지 않은 기본 계획이 될 것 같고요.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은 전체 이제 저희가 1차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보통의 기본 계획은 전차의 기본 계획의 성과하고 한계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1차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현황하고 그 안에 쭉 교육시설 관련된 정책 어떤 것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성찰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라든가 그런 여건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세부 과제하고 추진 내용들을 관계기관 그간에도 관계기관 의견을 수차례 좀 수렴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현황하고 정책 어떤 것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학생 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아주 급격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 10년간 교육시설의 규모는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해왔고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이하 학급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 시설도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18% 정도 계속 규모가 증가됐고요. 그래서 향후 학생 수가 감소했을 때 남는 잉여 교육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네? 교수님한테 나오는데요. 노트북이 설정 이쪽으로 설정하는 거. 아니 왜 오늘 조금 올려주니까? 내가 올리면 되나? 시끄러운 거는 자상해야 하는데. 됐나? 아 조금 더 올려, 양쪽으로 좀 더 올린다. 그리고 그 경과연수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을 보통 이제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이하 학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그리고 대학 시설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등급은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B등급 이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시설 내진 현황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시설별로 이제 내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시설 정책들을 쭉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저희가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쭉 양적인 팽창을 해오다가 1990년도부터 질적인 개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노력들이 있어왔고요. 그간에 이제 쭉 표준 설계도를 통해서 양적인 확장을 해왔다가 1990년대부터 현대화 사업, 교과교실, 그린스쿨 뭐 이런 다양한 그 교육시설의 이제 그 질적인 개선, 교육과 연계한 질적인 개선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형 학교시설 조성의 노력들이 좀 있어왔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이제 그 교육자 공간혁신 이제 소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18.5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로 미래 학교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국립대학 그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충 또 개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고요. 또 그 2005년부터는 이제 BTL 사업을 통한 시설 확충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한 25% 정도 BTL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간의 이제 주요 성과라고 하면 어쨌든 교육시설법, 여기 이제 교육시설 기본계획도 교육시설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제도적인 기반이 좀 마련됐다는 거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 좀 해왔었다. 그런 성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래 교육과 좀 연계한 학교가 좀 돼야 되겠다는 시도, 이제 첫 발을 좀 내디뎌 같은 성과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많은 그 시설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전문가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한계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시설 사업이 있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계획, 그런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여건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크게 5가지 분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코비드. 지금 저희가 여기 코비드에 지금 거의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 수 감소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교육부 이외에 타부처는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관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분야,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환경이 탄소 중립 그런 이슈들도 교육시설이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분석들은 나중에 저희가 보고서를 또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에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이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 원격 수업이 활성화됐지만 오히려 대면 수업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든가 건강한 학습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잉여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들, 교육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과학기술을 어떻게 교육시설에 활용을 해야 될지, 현재 OECD에서 가장 콘텐츠 활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이 공공건축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소 감축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서 일단 큰 계획 수립 방향을 3개를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여건하고 교육시설 현황 비춰봤을 때 안전하고 부족한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었고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시설 조성이 필요했고, 교육시설 고도화, 복잡화,
다기능화되면서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을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비전하고 정책 목표 수립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방향들에 입각해서 세부 과제를 설정할 때 원칙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모든 과제에 다 통용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과제 설정할 때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과제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 수립 원칙을 좀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 교육시설 전생애주기 관리입니다. 이게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계획부터 해서 이제 폐기 단계까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세부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사회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조라든가 학교 구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첨단 기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 유지라든가 학습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탄소 감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제 교육적인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부 과제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도 나오셨지만 학교가 공공건축에서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단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원칙들이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향후 이제 비전하고 목표 설정할 때 향후 5개년 동안의 기본 계획을 설정하지만 그 이후에 10년 앞을 좀 더 바라보고 좀 큰 장기 플랜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차 기본 계획은 여러 가지 그 시도 제도를 제대로 안착하면서 미래교육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좀 해보고 그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검증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5년 동안 충분히 정책을 실현하고 그 이후에 검증 과정을 또 별도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좀 도약하는 단계도 거쳐서 중장기 플랜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변화된 미래 교육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하고 추진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일단은 좀 다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비전을 일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으로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저희가 이제 교육시설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지원 체계 구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좀 설정을 했고요. 추진 전략을 3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한 교육시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세 번째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안전한 교육시설 하위에 추진 과제를 안전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안전위에 이건 이제 제도하고 지원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실행에 관련된 겁니다. 안전위해 요소 해소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안전문화진흥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 안전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탄소 중립 그리고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 환경 조성 교육의 품질 및 성능 고도 이렇게 3개 추진 과제로 설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교육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은 교육시설 관리를 좀 지능화하고 첨단화하는 그런 과제
그리고 방금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지원 체계, 관리 조직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비전하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5년 후에 교육시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좀 정량할 수 있는 것들은 정량하고 또 개념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2026년에 분야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학교로 설정을 해서 안전이 인증된 학교를 가능하면 이제 법에 이제 전부 전체 교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설정을 하고 지진에 안전한 학교도 저희가 이제 2029년까지 하도록 되는 그런 목표들을 좀 추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요. 건강한 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도 이제 정책적인 목표를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탄소 중립 생태학교, 유연한 공간구조 학교, 마을 공동체 학교,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행정가가 관리하던 학교에서 전문가가 관리하는 학교, 첨단 기술 기반의 학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측 통계라든가 이런 그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 AI 기반의 이제 예측 관리된 학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5년 후에 그 변화될 교육시설의 모습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 전략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정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추진 전략 첫 번째가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 과제가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위의 요소에서 안전문화 진행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법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를 기술 기반에 고도화를 하고 안전지원 체계를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정을 했고, 안전위의 요소는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내진이라든가 상면 유해 요소를 해소하고 화재 위험시설을 해소하고 안전문화 진흥에는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안전문화를 확립하는 그런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 기반 구축의 첫 번째 추진 과제가 안전관리 체계 강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하위의 세부 과제로 첫 번째가 현장 중심의 법 이행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유지 관리 체계가 좀 정립이 되고 그 안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안전인증제라든가 안전성 평가 체계도 이제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안전점검 유지보수 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준 지금 마련해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과제가 안전관리 고도화인데요. 첫 번째로 위험시설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기관 조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이미 드론을 활용을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황상 필요한 경우에 드론이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각도의 학교를 좀 면밀히 안전관리를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제를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취약시설 안전지원 방안, 사전 예방, 사고 대응, 그리고 또 긴급 복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안전관리 두 번째 추진 과제가 안전위해 요소 해소였습니다. 그 아래 이제 첫 번째 세부 과제가 재난위험 시설 조기 해소한다는 내용이고요. 재난위험 시설은 2년 내에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취약 시설에 대한 해소 강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과제로 지진 안전, 그리고 성면 대응, 요거 이제 별도의 그 기본 계획으로 2027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주간 유튜브에서 올린다고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화재 위험 시설 해소에 대한 이 과제도 설정했고요. 네,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 기반 구축의 세 번째 추진 과제로 안전문화 진행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시설 안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재난 대피 시설이라든가 세티드 관련된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과제도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이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이고요. 요거는 그 시간 관계상 그 과제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탄소 중립의 의미도 있고 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 구조의 의미도 있고 또 아까 그 교육 시설의 인력 그 부분을 또 지역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만의 기능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녹색 건축 그 성능적인 목표를 좀 별도로 지역별로 설정을 해서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녹색 건축 기법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저탄소 제로에너지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에 좀 부응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6년에 한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교육시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축, 개축, 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강화 그런 과제를 좀 설정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또 이미 조성된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관리 방안하고 시스템 구축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의 두 번째 추진 과제로 창의적 연구학 교육 환경 조성이고요.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모듈러 같은 이제 실문법이라든가 유연한 학습 공간 구조 그리고 또 온라인 학습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학습 공간 이외에 사용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 주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이었지만 향후에는 좀 그 교육 전문가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절차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과제를 좀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고교학점제라든가 대학도 공동 캠퍼스에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의 개념들이 좀 많이 제안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복합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그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의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절차적인 내용인데요. 생애 주기 동안의 그런 시설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장기적인 기반에서 좀 사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건 이제 교육청이나 대학 단위 또 개별 학교 단위 그런 마스터 플랜까지 포함해서 사전 기획을 좀 해나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사후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수선주기 그리고 또 성능 기반의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진 전략이 되겠는데요. 효율적인 교육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은 교육시설 관리진흥화하고 관리 지원 체계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한국교육시설 안전원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진흥화된 정보화 체계가 좀 마련이 돼서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의 시스템이 좀 구성이 되고 또 구성된 이후에 사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기능들은 좀 의무화하는 그런 과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 그 신기술을 학교시설 유지관리라든가 가상실험실 그런 구축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제를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시설 전문 통계가 정책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승인 통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 관리 지원 조직 강화인데요. 저희 안전을 포함해서 법정 조직들이 생겨나게 됐고 교육청도 자체적인 전문 조직 또 공단도 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 지금 사전기획도 굉장히 많이 수행이 돼야 되고 안전인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정책 개발할 때 사전에 중기관 연구 개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구성들도 제안을 하고 지금 교육환경 개선 기금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설 투자 예산 확보 방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워낙 그 세부 과제로 설정한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과제명 좀 설명해 드리는 수준으로 해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시안을 아마 교육부에서 직접 마련하실 것 같고요. 부처하고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아마 5월 중에 교육시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본계획 안을 확정한 이후에 시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도나 기관에서 시행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고요. 저희 교육부하고 안전한 교육개발원에서 아마 그 양식하고 지침을 시행계획하고 실행계획 만들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나중에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그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우리 이재린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민 부장님의 논의에 따른 전반적인 방향 내용을 전체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석계신 각 분야의 전문가 7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7분의 토론 발표를 갖고 그 다음에 또 공정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나 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대교 전체 시간을 보였을 때 5분에서 10분 사이 꼭 하시는 내용들을 주로 의견을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또 상호 연계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영석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굉장히 방대한 교육시설 관련 방대한 양을 보면은 3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의 꼭지는 추진 과제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자문회의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각각의 추진 전략들을 그냥 좀 시상적인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좀 구분해서 각각의 추진 전략이 그런 공정한 틀 안에서 재정은 어떻게 되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틀을 좀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추진 과제가 바뀌더라도 그 안에 재정이나 환경이나 인력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 교육시설 관련된 그 전문기관을 지금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지원센터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시설이나 그런 부분으로 답답한 부분을 사실은 해소할 그런 고정적인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학교별로 각 학교를 담당하는 전문가 조직을 운영 지원하는 것이 이 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조교 측에 대한 큰 것은 건축사 혹은 인테리어 혹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선임 교사님이라든지 혹은 부재 관련된 것들 학교의 예산을 1년에 다 소진을 해야 되고 또 교육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설 공무원들이 이동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생애주기 동안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미래교실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실지 이제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정말 교사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례나 모델이 아주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거라든지 모델하우스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패러다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외국에는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IT 관련된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센터에서 그 교육 과정을 선생님한테 만들어주고 또 선도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업무를 이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공무원 쪽 센터장님도 와 계신데 공무원 쪽 저희가 사례심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나중에 POA 그러니까 사용자 평가를 해서 그게 과연 피드백이 제대로 돼서 그게 정말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나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조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준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 재정 측면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간단하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건축가 교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측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런 굉장히 액티브 디자인 그러니까 뭔가 설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시는 지표만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에는 그게 이제 공사비 5%를 무조건 쓰라고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에너지 효과를 우리는 더블스킨이라든지 태양불, 솔라 침리라고 하는 폴링 튜브, 그다음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물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에너지 세이브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친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5% 사업비 안에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설계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설계를 학교 공간에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할 텐데 현재는 그거를 시설까지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태양광 그리고 그거를 해서 그냥 한 대를 팔죠. 실제로 사용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환경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조영석 교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재정이나 조직 그런 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재정도 현재의 우리 18조 5천억이라는 재정이 사실상 이 40년 넘은 건물을 하기에는 30% 수준밖에 안 되고 또 증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틀도 좀 더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더 포괄적인 공간적 그다음에 사용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 측면에서 또 지속 가능한 이제 쪽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우 유익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유해한 성시대 교수님 질문 주시겠습니다. 발표 잘 들어보고 내용도 매우 다양해서 사실은 숙지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범위가 다 속된 기본 계획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일단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면 교육시설의 공공원주의 30% 정도라고 했는데 이 지역 연계를 하겠다는 이제 의견들은 많이 오가고 있고 사실 학교 공간이 도심이나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장벽이 너무 높아서 교육과 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학교 공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개방했더라도 다른 교장님 오시면 다시 막는 경우가 운동장 활용 부분에서 그런 시대적인 사업들과 연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오가고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기본계획 법 안에 정말 들어간다면 좀 더 명확한 지침이 나가줘서 그 지자체나 또는 해당 자치구에서 정말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 인정하여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라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지 않은 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냥 문구만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간 연계 부분에서 대학과 고등학교, 이제 고교 학점이 되면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간 시설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신 PPT 자료에는 세종시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구성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이제 세종시나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서도 거점 공간들 말고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가 이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듈러로 사실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호주 멜번대 학교에서는 모듈러를 이용한 유닛 방식의 이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필요시에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왔는데요. 만약에 저희도 요구를 하려면 이제부터 신축하는 학교 공간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지 만약에 이게 될 것이다 해놨는데 신축이나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들이 여전히 콘크리트 철거 쪽 방식으로 된다면 그냥 이것도 이름만 있는 우려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재해재난에서 안전인증제나 평가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 당연히 학교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싶지만 이런 인증제를 받았을 때 또는 이런 대학 연계를 했을 때 지역 연계를 했을 때 학교에 돌아가는 어떤 이익이라는 게 약간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말을 언급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실행력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AI 스마트 기반 같은 경우 결국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기기를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하시겠죠. 엄청 그리고 나서 2, 3년만 지나면 이제 컴퓨터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한 5년 후쯤에는 정작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너무 좋은 기본 계획인데 기존에 대한 이제 반성이 포함되어 있는가인데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퍼실리테이터를 엄청 많이 육성하고 학교 혁신 사업에 집중했더니 그 사업들이 갑자기 이제 다양한 한 5개 넘는 이런 키워드들을 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앞단에서 마무리 못한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또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영 쪽에서 지하철 연계에서 장벽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약간의 간직성이 없을 때는 학교장 선생님의 너무 자율권에 의해서 많이 제한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담아줬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런 첨단 시설들이 사실 일시에 만들었을 때 바로 활용하기 전에 폐기되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교과실 때에서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단계적으로 선생님들 연수 과정을 통해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좀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정재욱 교수님 네,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본계획 발표 잘 들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시설 특성상 다른 부처들의 기능을 다 통합하는 가장 이제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느라 일단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실 내용들이 이제 기존에도 진행하시던 가령 내진 보강이라든가 생명대로라든가 기존에 수행하시는 활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교육시설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기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기존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이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의 큰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건설 안전이나 시설물의 안전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미래 트렌드가 3S라고 합니다. Safety, Sustainability, Smart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본 계획도 목표 자체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시설물 안전의 큰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게 이 안전과 지속 가능성과 이제 스마트한 관리 기술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이 국가 전체의 이 방향성과 시설물 안전의 방향성을 가장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한 4가지 정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수행 전략들이 있다 보니까 수행 과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필요한데요.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탑다운 과제냐, 바텀업 과제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중심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단위 교육 시설이나 아니면 기관에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 교육기관에서 실제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탑다운 과제랑 바텀업성 과제랑 수행 주체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이 수많은 또 교육기관 장이나 실무자분들이 통신을 얻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정립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생애 주기별 체계를 정립하고 그 안에서 각 기관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세부 과제를 제출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관리까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교육시설 특성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관별 특성이 굉장히 상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별로 순수하게 유지 관리만 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새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자거나 아니면 신축이 들어가거나 그런 기관들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교육시설법에 따르면은 각 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 기본 계획 이후에 시도별 시행 계획이나 기관별 시행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세부 기관별로 구체화될 때는 이 생애 주기별 관리라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가야기가 굉장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유형이나 그리고 학교의 그런 관리 스코프 이런 것들에 맞춰서 힘드시겠지만은 주도하는 쪽에서 맞추면 좀 구체적인 템플릿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그런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이너한 상황으로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 측면에서 교육시설 관련해서 인근 공사 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교육시설법을 포함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존의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 건설 현장 착공 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주변의 이런 시설들은 대형 건설 현장보다 소규모 건설 현장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법이나 산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법이나 기존 법규에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기존 법규를 준용하면 중복이 안 될 것 같고요. 대려 이제 기존 법규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굉장히 소규모 현장이 학교 주변, 교육시설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현장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스마트한 관리 체계 관점에서 이제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보망이 각각의 이 정보망이라는 그 과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이런 과제들이 다 정보망 통합 정보망으로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정보망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현 교수님께서 학교 관리 쪽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중학교 관리 체계가 들어온 데 대해서 중요하다고 주셨고 또 개별 기관에 따른 특성을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실제 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진행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 소규모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것을 관리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기관에 반영을 해주시면 것으로 개선을 건설했다. 네, 다음 안계성 공공건축지원센터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공공건축지원센터입니다. 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그 건강연구원 안에 있는 기관이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맥락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간략하게 저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비 1억 이상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건축물은 건축 기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건축 기획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검토하고 그거를 각 교육청 하나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계 공모를 발주하는 그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절차의 일환으로 사정에서 들어가 있고 저희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1000여 개의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검토하는 건물들 중에 교육청의 이제 학교시설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기획이 아직 좀 전문화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마침 교육시설 좋은 게 생기면 그 역할을 상당히 채워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계획 내용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전반적인 걸 포괄하면서 잘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지막 페이지 그 교육시설 사업관리 추진 체계가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결국엔 이 단위 사업들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좀 추진할 거냐. 결국에 이제 각 그 주체 참여 주체 역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지원기관이 교육청이라든지 각 역할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야지 좀 추진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 광역 지자체별로 공공건축 지원센터 별도로 세울 수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이랑 경기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그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각 교육청 안에 있는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과 이 실행계획 안에 각 주체간의 역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별로 뭐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대체하는 또 다른 기관이 뭐 만들 것인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원 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시설 안전하고 교육 개발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 기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에 해결하면서 효율화하려면 결국엔 연구, 기본적인 백 위에서 갖춰진 연구가 필요한데 그 연구비는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장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잡아놓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연구 기능이라는 거 아까 이제 그 교육시설 통계, 국가생 통계로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관계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 기능을 확대할 것인가 좀 고민이 돼야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시행 계획을 결국에는 시도별, 기관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의 효율성, 실행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행 주체와 연구 기능이 담보가 될 때 이 시행 계획의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조직의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좀 더 향후에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전생애주기 관리 체계가 되게 강조가 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공공건축. 그래서 전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하려면 결국에는 건축 기획 초기 단계에서 이 건물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기획하고 거기에 드는 조성 비용, 관리 비용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정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인증 등급을 높게 잡았는데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잡아오면은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생애주기 관리 체계 기본은 각 개별 시설의 건축 기획 아니면 리모델링 기획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건 누가 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체계적으로 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이 공공건축의 시행 조성 절차는 건축서비스진흥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건축 특별법이 이제 올해 제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바뀌는 게 광역지자체나 광역교육청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행은 아마 내후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여기 있는 그 시도별 교육시설 시행계획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시도별 교육시설 시행계획을 대체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연구 기능에 대한 보완 하에서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개인적인 관점이긴 한데
저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잉여교육시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 시민들이 활용할 거냐는 좀 고민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각 학교들의 그 건축 기획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결국에는 이제 학교라 시설이라는 게 지역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선행 해결이 되면 물질적으로 해결되기가 힘들죠.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박예성 박사님의 보신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전기에서 우리가 연구라든지 그 관련 검토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 사전기획의 역할이 미흡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학교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액션이 부족하고 또 그런 인력 또 아니면 경력이나 이렇게 과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배치 그걸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할 또 그걸 지원하는 센터의 그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또 연구기능에 대한 이점을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현장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건축의 김대학 대표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라의 정책적인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제점 분석을 5가지 정도 하더라고요. 전문조직이 체계된 겁니다. 예산 투자가 비율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거든요. 품질이 낮다거나 문제점 분석을 해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주황에 예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육과정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향후 교육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교육과정에 그때 전개되는 변화와 우리 시설이나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은행이 없이 그냥 스마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 결국 가변성을 주겠다 유통성을 주겠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왜 가는지에 대한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맞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정량화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 재정 계획들이 대표적인 건데 어느 정도의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얼마를 들여서 개선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설과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더라고 시도별로 학교 급별로 사업 유형별로 이게 신축인지 기존 학교 개선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비는 게 필요 없니다. 좋게 하자 잘하자 하는 얘기는 다 눈에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얼만큼 개선하자는 얘기는 이게 좀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설명을 하면 나중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안 잡혀서 이런 계획이 내실 있게 그리고 어차피 부총리님한테 보고를 할 내용이라면 결국은 그 정량화된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지표들이 대부분 예진 성능이나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면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바꾸겠다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학교를 바꾸면 지금 공공요금이 제곱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는데 어느 수준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해주는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여러 부서와 좀 마음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 이게 좀 보시죠. 재정투자계획은 지원교육지정과하고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단 출발하는 스마트 사업단 아예 지금 출발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 연구가 같이 지금 연계가 되고 보정 맞아 들어가는 건지 이건 이것대로 가고 그것도 그것대로 가는 건지 좀 간단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 지나서 같이 느꼈던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더, 먼저 최상급 목표를 조금 더 구체성이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잘못하면 관리를 아주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간적으로 변화된 게 없는, 우리가 아까 말씀 나왔던 사전 기획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공간의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더 공간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이제 목표 설정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 설정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과거 20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에너지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세먼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통성을 또 열어줄 수 있는 방향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문가로 계신 6분의 토론 또 발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호부서의 우리 과장님이신 우리 정혜민 과장님께서 앞서 진 내용을 좀 정리 좀 또 의견을 주셨으면. 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연구진이 교원계 초안을 작성해 오면서 상당 부분 고민했던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이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계획이 좀 더 정화된다고 할까? 좀 더 수렴되고 정화된다고 하면은 이 측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말씀하신 데 기본 계획은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정책 방향성을 그래서 제시한다는 측면을 좀 일종의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와 그리고 대학 각종 주체들이 향후의 교육사와 관련된 좀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관리 측면이든 소송 측면이든 안전 측면이든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오늘 지적을 하셨다시피 명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성 측면에서 현재 이 기본계획 초안이 충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비단 예를 하나 들자면은 학교 복합과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학교장의 어떤 반대라든지 또 교장이 달렸을 때 또 틀려지는 이런 아주 작은 사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느냐? 복합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오픈되는 학교를 지향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 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추후에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계획의 후속으로 일종의 템플릿을 각 기관에 이제
연구의 결과물로서 도출해서 제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이 기본 계획에 필요한 그 구체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시행계획, 실행계획을 이제 각 기관에서 만들어 가게 되더라도 기본 계획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각 기관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목표치와 관련해서도 뭔가 저기 그 시계역적 변화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출해서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연구진도 와 계시고 정치학인자님 와 계시지만은 좀 더 뭔가 여기에 의견을 좀 힘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네, 총체적으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좀 해서 그 부분이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특히 극한파 부분은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하고 작년에 제가 공간 심의를 교육부 심의를 하면서 7천억 사업에서 단 한 번도 국가파가 들어오지를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위성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런 계획이 좀 제시가 되고 또 교장 선생님도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곧 있으면 떠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도 같이 네 그러면은 그 후에 까지 마치고 어떻게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 또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연구진자께서 의견을 주시면 온라인으로 의견 주시는 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좀 정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발언을 하고 좀 마무리해 주시면 정리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구 과정 중에 고민했었지만 풀지 못한 숙제들을 되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또 어떤 큰 부담감을 좀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교육시설 기본계획에서 얼마만큼 구체화한 제시하고 얼마만큼 상향화된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아까 공공지원센터에서 보셨지만 교육시설 통계 지표라든가 정책과의 연결된 데이터 기반으로 아직 좀 못한 부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국가 전반의 공공건축 통계를 작년 말인가 이제 승인 통계를 받으셨어요. 실질적인 이제 시계적인 통계들이 용도별이라든가 별, 지역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시설은 더 심합니다. 사립 유치원부터 사립대학까지 포괄되었고 교육부가 반환하는 시설, 교육청이 반환하는 시설 아니 또 이제 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를 받아서 안전도 그렇고 공공건축 관련된 제도도 그렇고 연계해야 될 부분. 그래서 숙제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체화된 방안들을 좀 확정적으로 제시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에너지와 관련된 목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도시가스 감축 목표로 있고 실제로 시도는 이제 학생 수 감축, 시설 현황 증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서 이제 큰 틀에서의 국가적인 목표를 좀 수렴해가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고, 딱 저희가 이제 정면적인 제공 목표나 4학년 감축 목표 이런 것까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지 여부를 한 번 더 연구진들이랑 좀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 관리 주체별 역할이라든가 연구진은 방화 부분들, 화재와의 연계 부분, 또 지역과의 연계, 또 교육과정을 좀 더 이제 변화의 방향성을 좀 더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풀어보고,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옮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서 교육부와 협의해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장교 친구이신 부장님 소장님께서 말씀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아마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고민을 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기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더 시행될 수 있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런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좀 더 연구기능과 사전기획 기능, 그 안에 교육과정이나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간섭 이 기본 계획이 우리 학교 시설 발전에 많은 역할을 잘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덕분에 토론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연구 기본 계획이 꼭 잘 정리가 돼서 학교 시설 바꾸는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쁘신 와중에 저희 그 설명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연구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 화상으로 전국 시도하고 학교, 대학에서 청취를 해주시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그 영상은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 직접적으로 그 화상으로 의견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한 2주 정도 충분한 수련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또 아마 협의를 교육부에서 별도로 거치실 것 같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만들고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이 좀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약식화한 지침 이것도 이제 바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가지고 충분히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 실행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